자, 문재인의 지금 지지율이 리얼미터 갤럽 다 떨어졌습니다. 50% 초반대로 떨어졌어요. 갤럽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서 52%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정평가가 39%. 자, 웬만하면 지금 그 문재인의 지지율 같은 건 별로 안 다루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에게 두 가지 문제가 폭탄으로 터졌습니다. 하나는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터졌고요. 30대 중후반 40대까지는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 결과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의 기회가 거의 상실되어 버리는 지금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20대부터 40대가 문재인에게 지금 공이 등을 돌리고 있다.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 제가 이번 주말에 한번 대봐라, 여론 떨어질 거라고 말을 했죠. 근데 여론이 이들이 아무리 리얼미터나 갤럽이 마사지를 해서 문재인 비를 맞춘다 하더라도 지금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연령별로 따져볼 때 부정률 상승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20대에서요. 그리고 긍정률 하락도 높아요. 문재인의 긍정률 하락이 53에서 32로 뚝 떨어졌어요. 21%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정은 41에서 47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긍정은 뚝 떨어지고 부정도 올라가 버리면서 20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봤을 때 문에 대한 비판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대북 위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은 그런 것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에서 이 긍정률은 하락하고 부정률은 올라갔는데, 자, 긍정이 53에서 41로 12%가 뚝 떨어졌습니다. 갤럽 조사예요. 그리고 부정이 32에서 47로 15%가 올라가 버리는 지금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이 12% 떨어지고 부정이 15% 올라갔다면 이건 충격이 매우 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리얼미터도 어제 놓은 조사에서요, 문이 지금 51.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갤럽이 52, 리얼미터가 51.6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얼미터는 5주 연속 하락해서 지금 총선 전인 3월 셋째 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이 44.5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문재인의 긍정과 부정이 정권의 눈치를 엄청 보는 여론조사회사에서도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하는 부분은 지금 매우 충격적이죠. 자, 인천국제공항, 앞으로 인국공이라고 부르습니다. 인국공 비정규직 문제, 윤미향이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 보는데, 재밌는 거는 직업별로 봤을 때 어떤 직업군이 지금 문재인에게 가장 많이 돌았었냐 하면 무직이 38.5% 지지율이요. 한 주 만에 18.4%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계층에서 문에 대한 지지가 급속히 지금 빠지고 있고, 노동직과 자영업에서도 급속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20대에서 문재인에 대한 긍정평가는 41, 부정평가가 47이 됐다. 이 인국공 사태가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지금 최근에 부동산 문제도 당장에 반영되지 않지만은 굉장히 지금 아마 30대, 40대 계층에 영향을 미칠 거라 봐요. 지금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매매하고 전세가가 전부 급상승을 하면서 지금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 3억 이상 주택 신규 구입 시 전세 대출을 해소한다.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된다. 신규 재건축의 경우에 2년 거주 의무 등이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게 발표되고 나니까 전세가 급상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없는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의 이런 주거 정책이 지금 무주택자는 이제 전세난에 시달리게 되고, 집을 살려고 하는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다고 지금 분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경제에 보면 경제면 일면에 일주일 새 수천만 원이 올랐다. 6.17 대책이 집값 더 불질렀다. 규제 직격탄을 맞은 고향 수원도 전주 대비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고, 규제에서 빠진 김포는 수천만 원씩 올랐다. 자, 그리고 거래 허가제에 묶인 잠실에는 소형이 전세값이 한 달 새 1억이 올랐다. 그래서 풍선 효과로 김포 천안까지 오르고 있다. 지금 이런 기가 찬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조선일보 사설에 보면요, 정규직 전환 기준 날짜가 방문일이라니. 그래서 도대체 5월 12일 이전과 이후를 가지고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정규직이 되고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시험을 쳐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 모르고 들어와서 그냥 성실히 근무했지만,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정규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정규직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들어온 사람은 자동 정규직, 알고 들어온 사람은 시험을 봐라.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문재인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 인국공에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는 초등학생 수준의 시험을 보게 되니 시험 걱정을 하지 마라는 말까지 지금 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험을 그들에게는 아주 형식적으로 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5월 12일이 신이 강림한 날이다. 성언을 입은 사람만 정규직이 되느냐. 자, 인천공항공사가 공사 중에 코로나 피해를 세고 많이 입은 직장이에요. 왜 그러냐? 공항이 마비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의 수입이 다 줄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가 작게 들어오니 이용료가 줄 거고, 또 면세점 들어간 게 전부 장사가 안 되고 그냥 이 폐점 상태니 거기서도 지금 수입이 격감했을 거고. 그래서 공항 이용객은 97%가 줄었어요. 3% 수준밖에 안 된다. 면세점 매출은 99%가 줄었대요. 그러니 돈 들어올 때가 다 사라져서 팔이 날리는 공항이 됐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코로나가 재확산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올해 3,200억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고, 관광업이나 여행업은 앞으로 이게 몇 년간 그냥 거의 끝장이 나버린 상황인데, 자, 이 와중에 지금 이 인국공에서 정규직 되는 사람이 3,8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연봉이.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명이 넣느냐? 총 2,100명이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회사지. 절반 이상이 지금 1,500명인가 있는데 2,100명이 더 들어간대. 1,800명이 아니고 2,100명이라고 나와요. 이 보안회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그게 어려운 사람들을 안정적인 직장에서 소득을 높여주고 하는 게 왜 나쁘냐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왜 했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받은 소수의 사람만 특혜받아서,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면 대다수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특혜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러면 문가리우스 왕림하는 날 기준으로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건 그냥 재수가 좋아서 3,850만 원 이상을 받는 정규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전국에 수십 수백만의 취업 준비생들은 재수가 없어서 이제 들어갈 직장이 없어서 한 해 더 놀아야 되고 들어갈 시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등장하는 문제는 뭐겠습니까? 공정성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명을 뽑더라도 그 한 명을 수만 분의 1의 대결이라도 그걸 대결을 시켜야죠. 그게 공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놓고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 시키는 게 아니라 2100명을 차라리 그렇게 정규직화 하고 싶으면 자리가 정규직인데 응해라. 특혜는 없다. 누구든지 똑같이 해준다 하고 이 시험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라도 돼요. 그 회사의 행편으로 봐서 정규직을 2100명이나 해서 먹여 살리려면 나중에 인천공항공사가 인국공이 거의 뭐 보안요원 먹여 살리는 회사로 갈 수밖에 없어서 본질이 왜곡되지만은 그래도 말이라도 되려면 이제 이 지금 있는 사람들도 너네들도 경쟁해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전부 이 자리는 이제 정규직이다. 보안검색요원은.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시험 친다. 엄청나게 올 건데 3,850만 원 주는 정규직 한다면 누구도 특혜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 치겠다. 다만 있던 사람들은 일을 알 거니까 면접에서 조금 더 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가는 게 핵심이지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곳곳에서 다 다니던 사람에 알던 사람 이래가지고 비정규직이라는 게 이런 허접한 류의 일에 솔직히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름아름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누가 거기 다니는데 비정규직 일자리 좀 비었으니 청소하는 거, 뭐 보안요, 니 좀 들어와서 해라. 그 막 들어가는 사람도 내가 뭐 한 1, 2년이나 몇 달 좀 하지 하고 들어갑니다. 그걸 평생 일자리라고 하고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규직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백으로 들어가거나 아름아름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정규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요. 수없이 많은 백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대학 나왔는데 취직해서 시험 쳐서 들어갈 지금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아버지 백으로 나 많이 알고 있어. 그런 사람 일단 집어넣어요. 그래가 기회를 보고 정규직화 시켜줄게. 그래서 문제아리우스의 정규직화가 없더라도 가끔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식을 정규직화하는 게 대한민국의 몸에 배인 행태입니다. 근데 문가리우스가 다 정규직하니까 공공기관 아재 그냥 백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정규직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백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이 될 때 정규직에 들어가고 싶어서 백 없이 시험 공부만 하는 집의 자식들은 그 기회를 갖지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의 메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공사에도 문가리우스 이후에 전부 들어가려고 난리였다는 거야. 비정규직으로. 왜? 가서 비정규직 해가 있으면 좀 있으면 정규직 된다고요. 일이 되니까 이제 뭔 일까지 생기고 있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비정규직 정년 60세를 보장했더니만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노원서비스공단 분해조합원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던 분들인가 하면 청소부, 주차요원 등으로 구성된 노조라는 거예요. 비정규직인데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지금 덕을 봐서 2017-18년 사이에 전원이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소속은 노원구청이 아니라 구청 산하기관인 그러니까 자회사죠. 노원구 서비스 공단이라는 게 생겼대요. 거기에 지금 정규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식 공무원, 시험 쳐서 구급 공무원이나 기술 공무원으로 들어간 사람하고 처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달라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업을 요즘 해가지고 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청 로비를 점거해서 농성을 하는데 요구 조건이 우리도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됐는데 왜 우리는 65세까지 안 하고 60세냐? 우리도 65세로 정년 보장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구청장일 건데 은간하면 해줄 건데 어렵다는 거예요. 65세 정년에 대해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없다. 현행 이 고용척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 공공기관이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데 구청의 일반 공무원들도 우리 정년도 60세인데 왜 저 사람이 65세까지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74명인데 정규직과 똑같은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민주노총에 들어간 40명이 지금 정규직과 똑같은 월급을 주고 또 정년도 65세까지 해달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일반 공무원같이 정규직으로 해주려면 20억이 추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 돈은 어디서 지금 나올 거냐? 지금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래 하는 이유가 인천국제공항 문제를 보고 우리는 뭐 자회사에다가 지금 정규직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직원이 됐지만 이제 잘리는 게 아니고 됐지만 우리가 너무 작게 받아들였네. 좀 더 세게 계기해서 일반 공무원이 될 걸 그랬나?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이 일반직으로 전환해달라. 이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일반직으로 전환해달라. 일반직이 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65세까지 보장해달라.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노원구청에 이분들 데모하는 현장을 사진을 찍어가 돌아다니는데 7급 공무원 특채 시험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대신에 데모로 7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국공 말고 김포공항 등 국내 공항을 관장하는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해줬어요. 비정규직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이 되니까 민노총에 가입해가 11월 달에 총파업을 한대요. 그리고 파업 막으려고 한국공항공사가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40만원, 복지 포인트 50만원 준다 했다는 거예요. 고레일의 비정규직들도 2018년 자회사 정규직이 된 뒤에 민노총에 가입해서 이젠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닌 본사와 자회사의 임금 격차를 똑같이 본사와 자회사의 임금 격차를 없애고 똑같이 월급 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섰다가 앉으면 앉아 있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처지나 내가 이 노력한 부분에 비해 이런 행운이 있나 고맙다 생각해야 될 건데 이제 누워있는 사람이 부러워서요. 우리도 누워있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나라가요. 거의 개판 5분 전이 됐습니다. 다 문가리우스의 은총입니다.